이번 시간에는 떡제조 기능사 사형의 인절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인절미에는 찹쌀가루 500g이랑 설탕 50g, 그 다음에 소금 5g, 볶은 콩가루 60g, 그 다음에 식용유, 또 소금물용 소금이 따로 들어가요. 5g. 이거는 인절미 보면은 옛날에 우리 그 떡매 들고 아버지들이 막 내리치는 거 봤잖아요. 그거 칠 때 쓰는 용이어서 쌀가루 500에 소금 5g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이따가 방망이로 치는 용으로 쓸 때 또 소금물 5g이 들어가니까요. 소금물용 5g이 들어가니까 소금을 처음에 할 때 잊어버리셔도 안 되고 마지막에 소금물용에 소금이 안 들어가도 안 되니까 두 개를 잘 기억하셔가지고 계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쌀가루 500g 계량해 볼게요. 시험장에 쌀가루가 이렇게 비닐에 이렇게 해서 찹쌀, 맵쌀 이렇게 아마 표시가 돼서 나올 건데요. 요거 잘 보시고 특히나 사형의 백편이랑 인절미는 맵쌀도 500g이 들어가고 찹쌀도 500g이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양이어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재료 계량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바꿔서 제조를 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교육을 해보면 저희 수강생님들도 떡이 반대로 나와서 막 웃고 했던 경험이 있는데 시험장에서 그러면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찹쌀이랑 맵쌀을 한꺼번에 같이 계량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찹쌀 따로 해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맵쌀 따로 해서 해놓으시고 해서 내가 알 수 있는 나만 알 수 있는 표시를 해두거나 아니면은 맵쌀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찹쌀로 하시거나 그 규칙을 반드시 정해놓지 않으면 아마도 맵쌀을 찹쌀로 제조할 수도 있고요. 찹쌀을 맵쌀로 제조할 수도 있어요. 그거 유의하시고 계량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량 해볼게요. 500g. 계량하고 남는 쌀가루는 반드시 남겨두셔야 돼요. 요거 아마 수거해가는 시험장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마음대로 얘를 어떻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도 소금 5g이 들어갑니다만은 얘는 굳이 소금물을 안 해도 되는 게 이따가 우리 한 덩어리로 이렇게 쪄서 또 빻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소금물을 만들지 않아도 괜찮다. 여기 소금 5g 넣을게요. 소금 떡에 들어가는 소금이에요. 그리고 찹쌀 물주기는 어떻게 하냐? 요거는 그냥 10%만 제가 넣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10%만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찹쌀은 그냥 한 번만 빻고 맵쌀은 두 번 빻는데 두 번째 빻을 때 수분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찹쌀은 한 번만 빻기 때문에 물주기 하는 그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10%만 줘도 충분히 실수하지 않고 떡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한꺼번에 얘는 후루룩 주셔도 괜찮습니다. 맵쌀 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어렵게 막 여러 번 수분을 줘가면서 조절을 안 해도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떡을 잘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수분 주기 하고 많이 안 비벼도 괜찮아요. 얘는 찹쌀이 늘어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익으면서 맵쌀만큼 막 그렇게 힘들게 물주기를 안 해도 떡이 잘 익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그냥 채 한 번만 내려주세요. 찹쌀은 한 번만 내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도 젖은 면보 깔아주세요. 마른 면보 아니고 물 적셔서 젖은 면보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굳이 여기 실리콘 매트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 설탕. 여기부터 이렇게 설탕 왜 발라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찰떡이 잘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얘가 녹으면서 수분막이 생겨가지고 찰떡이 잘 떨어지는데 이거 안 하면 찰떡이 안 떨어지거든요. 버리지 마시고. 네, 설탕 요 과정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여기도 설탕을 넣어야 됩니다. 50g 계량해 놨어요. 섞어서 이렇게 주먹쥐어 앉히기. 저번에 우리 새머리 찰떡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야지 요 사이로 김이 올라와서 잘 익는다. 너무 꼭 찌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짝 주먹 쥐듯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여기 사이사이 구멍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구멍을 안 뚫어줘도 되는데 혹시 불안하다 하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뚫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뚜껑 닫고 여기 불에 그을리거나 타지 않게 나는 보자기가 좀 커 그러면 이렇게 잘 여며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히신 요 끓는 물솥에다가 얹어가지고 물 팔팔 끓고 있는 물솥에 얹어서 25분 찌시면 됩니다. 찌고 난 다음에 성형하는 거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올려놨던 인절미 이제 다 익어서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장갑, 반드시 장갑 이렇게 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소금 5g 해가지고 소금물 해놨는데요. 여기 버려놓고 칠 거예요. 이렇게 먼저 여기다가 소금물 이렇게 조금 뿌려주세요. 요거를 왜 뿌리냐면 여기다 떡을 바로 놓으면 떡이 여기 용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안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쏟아주시면 됩니다. 스크래퍼가 절로 갔네. 이렇게 해서 두시고 여기 방망이에 물을 이렇게 묻히신 다음에 이렇게 콩콩콩콩 여기 달라붙으면 스크래퍼로 이렇게 살짝살짝 긁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물 묻혀서 콩콩콩. 또 이렇게 떼어내고 묻혀서 인절미를 언제까지 쳐야 되냐고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인절미는 그 지문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꽈리가 일도록 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꽈리가 일도록 쳐라는 뭐냐면 얘를 많이 쳐가지고 얘가 많이 부드러운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쿵 했을 때 요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서 꽈리처럼 부푸는 상태를 꽈리가 일도록 친다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꽈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한 덩어리로 요렇게 쭉 늘어질 정도로 얘를 제대로 안 치면 요렇게 쭉 요렇게 찰기가 요렇게 달라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이 요렇게 나 있다고 해야 되나? 이 설명을 말로 하기는 좀 애매한데 어쨌든 열심히 쳐서 내 방망이에 요 인절미가 이 정도로 쭉 늘어날 정도면은 알맞은 인절미 치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렇게 늘어나지 않으면 조금 더 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게 달라붙어서 안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제대로 못 치면은. 그래서 요렇게 올라올 정도, 쭉 한 덩어리로 딸려 올라올 정도로만 치시면은 인절미는 완성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물 좀 묻혀서 이렇게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비닐 여기에 식용유 발라서 새머리 찰 때하고 똑같이 골고루 이렇게 비벼가지고 여기다가 기름칠을 해주세요. 손로 바르셔도 되고요. 일회용 장갑 끼고 양쪽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바르셔도 되고, 그냥 저같이 이렇게 문질문질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식용유를 너무 많이 바르지 마세요. 이렇게 식용유를 발라주면은 얘를 떼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떼어내기가 좀 불편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여기다 넣어요. 얘를 이렇게 싹 떼어내세요. 떨어지네. 이렇게 나오네. 이거 우리 인절미 자체 크기가 있어요. 24개를 만드는데 요 크기를 어떻게 잡냐면 스크래퍼 이쪽 면 있잖아요. 이쪽 면이 15cm에서 15.5cm 나와요. 근데 저희는 16cm로 맞출 거예요. 이 길이로. 그리고 이쪽 면은 12로 맞출 거예요. 그래서 이쪽 길이로 한번 맞추고 이쪽 길이로 이렇게 한번 맞춰서 성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쪽 면을 막아 놓고, 여기도 여기 모서리가 예쁘게 안 나온다고 해요. 왜냐면 찰떡이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최대한 비슷하게 나오려 그러면은 여기만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접으세요. 여기를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요. 그러면 여기 조금 그래도 예쁘게 나오거든요. 네, 여기는 그냥 이대로 막아요. 얘를 이렇게 조금 밀어서 12cm로 맞출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막아서 접어주세요. 뒤집어서 여기도 똑같이 쭉 밀어서 12cm, 16cm. 다시 쭉 밀어서 12cm. 이렇게 보시면은 15cm, 15cm보다 살짝 작아요. 15cm 정도 나와야 돼요. 원래 16cm 맞춰야 되거든요.
이렇게 맞춰서 요 길이에 거의 맞게 되면 됐고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 거의 맞아요. 이렇게 해서 꽁꽁 싸매고 가운데를 좀 눌러주셔야 되는 게 항상 가운데가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를 너무 안 누르고 여기가 낮으면 나중에 떡을 해서 할 때 이렇게 벌어져요. 요거 우리 다 통째로 놓는 게 아니라 24조각을 만들어서 접시에 놓으면 가운데가 높고 가해가 낮으면 이렇게 가운데가 벌어져요. 우리 망고 이렇게 자르듯이 그렇게 벌어지면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요거 중간중간 면보 찬물에 헹궈서 요거 싸줄 때 항상 크기도 같이 손을 봐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잘랐을 때 요거 인절미가 예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꽁꽁 싸매가지고 요렇게 놔두시고 요 행주가 뜨거워지면 또 찬물에 행주 갈아서 또 식히시고 또 뜨거워지면 또 찬물에 갈아서 또 헹구시고 해가지고 얘가 완전히 차가게 식지는 않겠죠, 시간 안에. 그래도 최대한 많이 식혀가지고 잘라야지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지금 만약에 자른다 그러면 안 잘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 과정이 되게 힘드니까요. 얘가 이렇게 싸놓은 행주가 만져보고 따뜻해졌다 그러면 얼른 또 찬물에 헹궈서 또 싸서 이렇게 놔두고, 또 한번 펼쳐봐서 모양이 좀 커졌다 그러면은 또 다시 처음에 모양 잡았듯이 요 스크래퍼 기준으로 이쪽 면도 한번 맞춰보시고 이쪽 면 한번 맞춰보시고 해서 16에 12cm를 맞춰주셔야 그러니까 완성품 자를 때 크기가 좀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성형하는 것까지는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인절미 아까 우리가 젖은 면보로 꼭꼭 싸놔서 모양 잡아줬던 인절미 이제 한번 잘라보려고 해요. 콩가루 60g을 여기다가 이렇게 뿌려주세요. 얘는 이렇게 잘 묶여주시고 놓으실 때 살포시 잘 놓으셔야지, 안 그러면 콩가루가 펑 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살포시 놓고 콩 조금 완전히 식지 않아 가지고 조금 늘어지는 경향이 있긴 해요. 지금 이 떡이. 이쪽으로 16이고 이쪽으로 11을 잡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24개의 요 인절미도 크기가 있거든요. 4에 2에 2cm. 요렇게 저는 요렇게 자를 건데요. 요 길이가 4cm, 요렇게 해서 8개를 자를 건데 요렇게 잘라지는 게 2cm, 높이가 2cm예요. 그래서 4에 2에 2cm를 정확하게 이렇게 맞출 수는 없으나 그래도 비슷하게는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 자르실 때 조심하셔야 되고, 요 위치를 잘못 두면 깍두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저는 요렇게 길게 놓고 자를 거예요. 일단 처음에 요렇게 3cm씩 할 건데 이렇게가 12cm이기 때문에 4cm 3등분 하면 4cm가 나와요. 먼저 자르기 전에 대충 요렇게 미리 선을 한번 그어 보는 게, 요렇게 하면 요 3등분이 거의 균일하게 나오겠다 싶으면은 자르시면 됩니다. 스크래퍼로 자르셔도 되고요. 칼로 자르셔도 괜찮아요. 자르는 도구는 내가 쓰기 편한 도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요 스크래퍼가 칼같이 생긴 스크래퍼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걸 쓰는데, 우리 떡 안 칠 때 쓰는 하얀 스크래퍼 그거 써도 되고요. 그냥 칼 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인절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사이사이 요 공간 있잖아요. 여기도 다 가루가 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콩고물이 안 묻은 데가 없게끔 잘 묻혀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8조각을 자를 건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8조각을 자르다 보면 여기에서 요만큼 남을 수도 있고 요만큼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를 전체적으로 놓고 등분을 나누셔야 돼요. 이렇게 보고 여기서 한 이 정도가 반이 되겠다 싶으면은 일단 반을 먼저 나누세요. 자, 눈대중으로 대충 이 정도가 반일 것 같아 그러면은 뚝 잘라서 반을 나누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반이 나눴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서 반을 나누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다 보면 어디는 크고 어디는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반을 적당히 눈대중으로 보고 요 정도가 반일 것 같아 하는 부분에서 뚝 잘라주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네 위치를 옮기지 마세요. 내가 이 모양을 예쁘게 딱 정사각으로 직사각으로 못 잡아도 얘가 좀 밉다고 요 가운데로 넣으면 모양이 진짜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 내가 성형을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는 요렇게 내놓고 자르셔도 괜찮아요. 이제 이미 8등분을 우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중간중간 붙지 않게 가루 잘 묻혀주시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나씩 잘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사이사이에 콩가루가 안 묻은 부분이 없도록 잘 묻혀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사이도 반 잘라서 우리가 이거 자르다 보면 자루 잰 듯이 자를 수는 없어요. 우리 손이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틀어질 수는 있으나 그래도 최대한 비슷하게. 이렇게 콩가루는 잘 털어주세요. 예쁘게. 그리고 얘도 위에 솔솔 콩가루 한번 뿌려줄 거니까요. 이렇게만 해주시고 아까랑 똑같이 콩가루를 너무 많이 뿌리지 마세요. 위에 살짝만 조금 보슬보슬해 보이게. 요렇게 떡제주 기능사 사형 백편이랑 인절미를 마무리했어요. 요렇게 예쁘게 나왔죠. 인절미가 자르는 게 살짝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한두 번 연습을 해보면 할 때마다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독학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수업을 듣더라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